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늘 긍정적인 사람, 늘 유쾌한 사람, 늘 기분 좋게 웃는 사람, 그래서 보는 이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해피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늘 그런 건 없잖아요. 타고나길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들도 사람이고 자연입니다. 누구에게나 고충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때론 지치고 힘들기도 하죠. 나의 슬픔을, 우울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폐가 될까봐 숨기고 삭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늘 강할 필요는 없다고요. 또 늘 웃을 필요도 없다고요.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약한 모습도 나의 모습이고 당신의 모습이고,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내 몸은, 내 마음은 병들고 있다면 그건 해피바이러스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짜 나쁜 바이러스일 뿐이니까요.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98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명료한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혜의 명료한 아침. 오늘 이 시간 원정혜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아까워요. 1분 1분 지나가는 게.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근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이거 한 진짜 몇 시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웃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네. 대략적으로만, 전체는 너무 많고요. 음, 대략적으로 보고요. 웃음 중에 조금 슬픈 웃음들만 좀 그룹을 져서 네. 정리해 봤는데요. 어, 비웃음, 네. 미소 우울증 이렇게 어. 해서 우울증과 미소가 맞닿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비웃음 그거 정말 싫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왜 싫어? 그럼 그냥 싫어 이런 거보다는 이래서 싫구나, 이건 그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네.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정신분석학을 기본으로 해서 다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네. 약이 되는 웃음에 대해서는요. 네. 큰 소리로 껄껄 웃는 거, 귀엽고 요염하게 웃는 거. 매력적인데요. 네. 얘기하면서 웃는 거, 이거 저인데요. 네. 예, 그리고 소리 내서 크게 웃는 거, 눈웃음. 음, 저 눈웃음 좋아합니다. 빙긋이 웃는 웃음, 아양을 떨면서 곱게 웃는 웃음, 박수 치면서 크게 웃는 거, 소리 없이 웃는 거, 네. 피식 웃는 거나 하늘을 이렇게 볼 정도로 크게 웃는 거나, 부끄러워하면서 웃기도 하고요. 약간 바보처럼 저 사람 왜 저렇게 웃어?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몸을 막 들썩거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기쁜 표정으로 웃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독이 되는 웃음이 또 있어요. 좋지 않은 웃음.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수롭지 않아 이러면서 픽 웃는 거나 거짓된 웃음이나 간교하게 웃거나 네. 약간 이렇게 날카롭게 웃는 거 있죠. 하하 이러면서 약간 비웃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공포의 웃음.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쓴 웃음 있죠. 네. 됐어. 뭐 누구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 뭐 내 노력해도 답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꾸짖는 웃음이요. 그러니까 너 그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네. 조롱하듯 빈정거리면서 코 웃음을 치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웃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좀 안 좋은 웃음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오늘
비웃음과 미소 우울증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네네. 먼저 비웃음에 대해서 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비웃음은 독과 같은 웃음으로 종류가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왕 앞에서 막 왕을 진짜 비웃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당놀이 같은 경우에 그 대사를 보면 네. 왕을 그냥 대놓고 막 비웃잖아요. 네. 그리고 양반들을 막 비웃고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 대통령을 비웃는 게 그냥 뉴스에 그냥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웃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목숨을 내놓고 비웃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웃으려면 네. 내가 삶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도 괜찮아. 나 뭐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난 삶을 포기했어. 이러면 비웃어라 하는 게 비웃음의 완전히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건 이미 과거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당신 지금 별로 아니야.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라 그 사람들은 발전적이지도 못하고요. 네.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매 순간 다가오니까 열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살면서 웃어도 밝게 웃을 수 있는데 네. 생각과 판단이 과거에 머문 걸 가져와서 비웃는 사람들은 이게 발전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게으름, 아. 주저앉음, 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뭔가 내가 바쁘고 노력할 만한데 그 사람을 비웃을 시간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으르다. 아. 그리고 이기적이고 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우매한 어떤 그룹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SNS에서 그 비웃음 문화가 요즘은 이제 많이 지워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걸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웃은 비웃음이 나에게 와서 반드시 나의 허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공영 그 방송에서 나왔었죠. 어떤 겁니까? 댓글을 막 치는 그 아. 비웃음 치는데 뒤에서 등은 막 깨져서 나가는. 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댓글로 비웃음을 웃고 욕설을 남기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의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계속 공익 광고처럼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요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까르마 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누굴 비웃으려면 우선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삶이 주저앉아도 돼라고 생각하고 시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비웃음이라는 게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지만 뭔가 이 현대 사회가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막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서 좀 이걸 좀 문화라고 얘기해주고 싶진 않은데 좀 이런 사회 현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건 또 회복으로 간다고 좀 생각해서 네네. 이것도 그런 회복으로 가는 과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맞아요. 좀 믿고 싶습니다. 네네. 자, 비웃음과 미소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감정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다 비슷하게 느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뭐 정말 오래된 고전 이런 곳에서도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면서요. 장자에서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를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제물론에 나오는데요. 학의 다리가 길고 오리 다리가 짧아서 굳이 이 둘의 길을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갯벌 속에서 먹이를 찾으려면 짧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은 길어야지만 그 자기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이미 장자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러죠. 아, 저 얼굴 큰 것 봐. 쟤 다리 짧다. 쟤 엉덩이 커. 남이 나한테 그러면 할 얘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팔 다리를 길게 하거나 얼굴을 작게 만들 요즘은 의학이 좋은가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모양도 자연에 준 선물인데 네. 그 대자연을 비웃으면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보면 옆에서 보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다. 네. 그 사람 몸에 맞춰서 콧구멍의 크기라든지 눈의 크기라든지 입의 크기라든지 뭐 치아의 움직임까지도 이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웃는다는 건 어리석다고 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오늘은 이제 웃음과 그 반대에 있는 비웃음을 좀 다뤄보고 있는데 네. 웃음이 참 몸에 좋다, 음. 웃음이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비웃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네. 이런 얘기는 또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웃을 때요. 이게 뇌가 다른 데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웃으면은 전두엽부터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네. 이게 비웃으면 왼쪽 뇌만 움직인대요. 이게 미국 텍사스대 폴 맥기 교수, 심리학 교수인데요. 네. 이게 부정적인 웃음은 건강에 해롭다. 스트레스를 쌓이게 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달라라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으로도 다르구나. 웃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오히려 비웃으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확실히 비웃었을 때 몸에 안 좋은 네. 영향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언제 웃지? 왜 웃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반대로 비웃음도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이렇게 비웃게 되지? 네. 이런 걸 좀 정리해 보면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서아나운서님은 누구 비웃질 않으니까 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외모에 대해서 많이 비웃어요. 외모. 예, 그냥 딱 보이니까. 네. 근데 저 사람을 좀 비하하고 싶거나 음, 시기 질투심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좀 덮어버리고 싶을 때 어, 그때 이제 비하시키는 어떤 비웃음을 웃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비웃을 때 그냥 비웃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아하게 비웃는 거 있죠. 어허, 뭐 내가 볼 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으면 진짜 화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웃는 거는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빗대어서 누구는 어떻다던데 이러면서 비웃는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비웃는 그게 더 나쁘다. 더 기분 나쁘죠. 네. 예, 그러거나 아예 그냥 무답으로 무시하는 비웃음 있죠. 그거는 차라리 그래서 무풀보다는 욕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웃음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과 우울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비웃음이라고 보니까요. 네. 누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어떤 외모라든지 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 싫을 텐데 이러면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비웃음을 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항상 이제 불평불만이 있거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비웃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비웃는데 상대방이 좋게 칭찬하거나 네. 이게 뭔가 좋은 결과가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비웃을 때 부정적이거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때는 이게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비웃는 거래요. 난 좀 아니지? 난 괜찮다고 빨리 얘기해. 이럴 때 비웃는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네.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 네. 이 내가 행복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비웃고 누군가는 좀 불행하고 근데 난 이렇지 않으니까 난 행복한 상태고 약간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저는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습관을 좀 끊어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네. 상대방과 내가 하나됨을 느끼면서 진정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가 웃든 안 웃든 그 이후에 오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어서 하시면 돼요. 네. 웃든 안 웃든 좀 객관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상대방이 봤을 때도 저 사람 내가 말하면 흔들리겠다. 저 사람 내가 비웃으면 그냥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저 사람 하는 일 잘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내가 비웃음을 벌어들이는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땐 좀 냉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아주 깊게 소화하고 대화를 하되 네. 약간 객관적으로 냉철한 시각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비웃음을 받을 일도 없고 내가 상대방을 비웃을 필요도 없는 그 상황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쉽지 않지만 네. 만약에 내가 좀 자주 이러는 것 같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힘들다 하면 좀 알려주고 인지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네. 시작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네. 명상을 하고 요가 이런 수행을 음. 하고 이런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웃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쌍하다고 보죠. 연민. 예. 그러니까 사실 밉잖아요, 비웃음. 네. 그러면은 밀어내고 싶고 저 사람하고 그 인연을 끊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비웃음 후에 오는 내가 뿌린 씨앗이 비웃음이니까 거기서 자라는 씨앗도 비웃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당할 그 비웃음을 보면 요가적으로 보면은 까르마 요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앞날이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덜 미워하고 더 안 미워하고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시기를 기다릴 만큼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는 어떤 비웃음과 명상 요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떨구는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네. 좀 요가적으로는 하근기다. 하근기. 네. 네. 그러니까 그릇이 좀 작다. 아, 예, 재능 갖고 있는 마음의 폭이나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비웃음과 미소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미소와 웃음, 비웃음에 이어서 즐겁거나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는 가짜 웃음으로 인해서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죠. 미소 네.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것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걸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가면성 우울증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이나 사회복지사, 교사나 간호사,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고요. 요즘은 며느리가 아니라 네. 시어머니가 미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대요. 어, 그 며느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네. 좀 이렇게 편안함을 위해서 가짜 웃음을 웃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한마디로 좀 화가 나는데 그 네. 화를 표현하면 안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일 때 요 미소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네. 거네요. 근데 이제 화가 날 상황인데 참는 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데요. 네. 웃어야 되는 상황을 강요당하거나 그래서 이게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인형이야? 라는 어떤 모독감까지 느낄 정도로 강요하는 그래서 이게 서비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27%나 미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네. 2018년도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고객 감동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감정 근로자들은 아직 만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요. 네. 이런 어떤 기업 풍토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선생님 근데 사실은 뭐 미소 우울증, 가면성 미소 우울증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좀 노출되는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되는 걸까? 이거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 네. 그 뭐라 잠깐만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여자분은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승무원, 항공기 네.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말 듣는다 그래요. 야로 시작해서 예, 비행기 똑같은 값 내고 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항공사 진짜 사용 못 하겠네. 막 이러면서 거칠게 막 하고 말도 안 되게 하는데 계속 앞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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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다 보니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정 안 돼 가지고 성형외과를 가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인매 성형을 하는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심각한 경우는 이게 수술로 안 된대요.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처음 근육을 만들어 놔도 이거는 입꼬리가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별에 나왔었는데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 여자 학생한테 그 온 손님은 왕이야. 뭐 이런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써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사장이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손님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오히려 그 학생한테 너 저렇게 화를 내고 뭐 이런 그 감정적이고 앞뒤 못 가리는 이런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야지. 넌 기본이 안 됐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손님이 나를 혼내는 거야, 학생을 혼내는 거야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기업에서 봤을 때는 큰 기업의 풍토로 갈 정도로 네. 우리 그 직원들이 좀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음.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아주 극단적인 얘긴 한데 네네. 그 정도까지도 조금 중요한 게 이 미소 우울증 때문에 음. 자살을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서 더 이상은 내가 이거 사회생활 할 수 없다까지 가니까요. 네. 그냥 뭐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위험한 음. 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것과 미소가 붙어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음. 증상일 수 있다. 음. 자, 선생님 근데 이 미소 우울증이라는 거 내가 혹시 미소 우울증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이제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내가 뭘 느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났나? 아닌가? 내 감정을 잘 모르는 거네요. 불감증이죠. 그냥 그러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문을 딱 내려버렸다면 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굴 찾아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 그냥 껍데기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이게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서 식욕까지 떨어지고 두통이 일어나고 어깨 통증이나 불면증이나 복통이 일어나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면서 불안해지고 당뇨병, 화병 이런 것까지 오고 피해망상증까지 가게 되면 이건 병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소 우울증의 원인은 뭘지 그리고 네.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뭘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미소 우울증은 내가 삶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삶이 중심이 될 때 우선은 웃음을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삶이 중심이 될 때 미소 우울증을 떠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럴 때 이 미소 우울증은 좀 내가 긍정적으로 주체적으로 웃는 거기 때문에 네.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왜 어떤 이미지를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잊지 않는다면 미소 우울증까지 빠지는 일은 좀 덜한데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가면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일상에서 이 미소 우울증을 좀 해소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 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11시에서 2시 사이에 직접 직사광선을 좀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좋은 영양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좀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나 바나나, 닭고기, 양배추, 땅콩, 브로콜리, 시금치, 현미 같은 게 몸을 좀 가볍게 하면서 네. 몸 전체적인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미소 우울증까지 가는 그래서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맛있는 거 잘 열심히 드시면 70~80%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네, 오늘 비웃음에 이어서 미소 우울증까지 좀 짚어봤는데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말씀드린 요 예방법들 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98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정의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남기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99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